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교과서 중앙영단어의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6강이고요. 비교적 가벼운 주제라고 그랬죠. 스포츠입니다. 남학생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거고요. 여학생들은 뭐 가벼운 주제 아닌데 난 스포츠가 더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게임 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어 그리고 표현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스포츠를 또 워낙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관심 갖는 주제라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쉽게도 외워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문장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을 필요로 한다. 코치 선생님께서 기운내!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어. 나는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곤 했다. 그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그 심판은 공정한 판단을 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이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경쟁할 것이다.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당신은 공을 던지고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 스포츠와 관련된 문장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문장들을 보니까 기존 것들보다는 문장도 좀 쉬워 보이고요. 용어들만 조금 알면 그래도 영작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선생님 기대합니다.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까요? 스포츠, 스포츠 정신, 패배, 승리, 무승부 이런 말도 나와있네요. 심판, 공정한 이런 것들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단어들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스포츠 정신, 패배, 승리 말씀드렸고요. 무승부, 공정한, 그리고 경쟁하다. 운동선수 당연히 아셔야겠죠. 던지고 잡는 이런 것도 다 스포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Require sportsmanship, turn defeat into victory, workout, athlete, compete against, throw, catch 이런 단어들이에요. throw와 catch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fair, match, draw 이런 단어 익숙한 단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에 사용되는 용어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701번부터 709번까지 9개의 단어를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텔레파시 게임을 통해서 6개의 단어들 가볍게 예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들 보시겠습니다. defeat, victory 두 단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defeat이라는 것은 패배라는 뜻이고요. victory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거에 느낌이 오시나요? 선생님 오늘 좀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defeat, 패배, victory, 승리. 패배가 날까요? 승리가 날까요? 골라보시죠. 3, 2, 1. victory, 승리가 당연히 낫겠죠. defeat보다는 victory가 더 낫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require, compete 이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왔는데요. require는 필요하다라는 동사고요. compete 이라는 것은 경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경쟁, 그리고 필요로 하다. 경쟁이 관련 좋은 걸까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습니다만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느낌이 오시나요? 골라보시죠. 3, 2, 1. require. 경쟁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그쪽에 설명을 해서 컴퓨터로 고르는 친구들 있었을까요? 괜찮습니다. require. 필요로 하다는 의미의 동사였고요. 마지막 단어 볼까요? athlete, referee라는 두 단어입니다. athlete은 운동선수라는 명사고요. referee는 심판이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선수에 관심이 있나요? 심판에 관심 있나요? 둘 다 관심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보통 사람들은 심판보다는 어디에? 그쪽 운동선수에 관심 많죠? 느낌 오시는 거 고르시겠습니다. 3, 2, 1. athlete,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의 이름은 알아도 심판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심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eferee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단어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들이었고요. 스포츠와 관련된 문장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스포츠 정신이 뭐죠? 공명정대한 게임을 하는 거, 스포츠를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 되겠죠.
당연히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스포츠 정신 보셔야겠고요.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라는 동사 보셔야 됩니다. 701번 갑니다. sportsmanship이라고 나왔죠. sportsman이 운동선수가 되겠고요. ship이라고 붙었습니다. friendship 하면 우정이 되죠. 친구들 사이에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friendship이라고 하고요. sportsmanship이라면 운동선수가 가져야 하는 마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맨 정신 이렇게 됩니다. sportsmanship. The player showed great sportsmanship이라고 나왔네요. 그 선수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요? 아주 위대한 스포츠맨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스포츠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준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포츠맨십입니다. 702번은요. require라고 나왔네요. require.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 속았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compete과 같이 나왔던 거죠. require. 동사로 필요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가 되는 거죠. 필요하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require, 필요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tudying a foreign language requires a lot of practice. language, 기억나십니까? 언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요? A lot of practice, 아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셔야겠네요. 그냥 가볍게 연습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은 별로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한다 해서 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연습을 많이 해서 얻어진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외국어 공부 어렵습니다만 많은 연습과 노력 끝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된다면 아주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Studying a foreign language requires, require,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요구하다는 동사 잘 챙기시죠. 그렇다면 스포츠는 주어가 될 거고요. 필요로 한다, 동사 방금 배우신 require 쓰시면 되겠죠. 무엇을요? 스포츠 정신 혹은 스포츠맨 정신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 이렇게 되겠네요. Sports requires sportsmanship. 됐습니까? 스포츠는 필요로 합니다. 스포츠맨 정신을.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가죠. 코치 선생님께서 기운내,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씀하셨다. 경기에서 진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위로 격려해주는 코치 선생님의 말씀이 되겠죠. 기운내, 너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운내라는 표현하고요. 최선을 다하다 이런 표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703번이고요. cheer up이라고 나왔네요. 힘내라는 뜻입니다. cheer up. 누군가 낙담할 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때 이렇게 cheer up 함으로써 기운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cheer up, 기운내. You'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조금 부족했지만 기운내, 다음번에 너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 격려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cheer up.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학년에 필수 의사소통 기능 표현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704번은요. do one's best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이게 언제쯤 나오나 기다린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 do one's best. 이때 once라는 것은 소유격을 의미하죠. my, his, her, their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그런 소유격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do one's best가 되면 최선을 다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I want you to do your best regardless of the result라고 나왔습니다. regardless, 최근에 배운 건데요. regardless, 뭐뭐에 상관없이란 뜻이죠. result라는 것은 결과를 의미하는 명사고요. 그렇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래라는 건데 I want to가 아니고요. want you to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혹은 너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경기 자체를 즐기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regardless of도 챙기시고요. result도 다시 한번 보시죠. do one's best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기운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코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 동사 잡으시고요. 큰 따옴표에다가 기운내 요 거의 나왔죠. 쓰시고요.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 이렇게 됩니다. My coach said. 나의 코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heer up, 기운내. You did your best. do가 과거형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가볍죠? 다음 문장 갑니다. 너희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패배, 승리, 텔레파시 게임에서 두 개 딱 함께 같이 나왔던 거죠. 너희는 you 주어 잡으시고요. 바꿀 수 있다를 동사로 보시면 되겠죠.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이런 표현 보셔야겠죠. 그러면 패배, 승리,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와 표현들 보겠습니다. 705번이고요. defeat이라고 나왔습니다. 명사로 패배 이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이게 동사로도 쓰여서요.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defeat, 패배,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They didn't accept the defeat. accept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비신사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스포츠 정신이 별로 없는 거죠. 패배는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다음번에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다시 이기면 되는 겁니다. Accept the defeat. 706번이고요. Victory 명사로 승리라고 나왔네요. Your courage will lead to victory. 당신의 courage는 용기가 되겠죠. lead to 하면 어디로 이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용기는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용기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서 승리로 이끌어라 이런 의미에서 해주는 말이 되겠죠. Your courage will lead to victory. lead라는 것은요. 이끌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죠. leader, 지도자입니다. lead 이끌다에 er을 붙여서 지도자를 만든 거죠. 그렇다면 lead to 어디로 이끌다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707번은요. turn A into B라고 나왔네요. turn은 돌리다라는 뜻이죠. A를 B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A를 B로 바꾸는 것이 됩니다.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가 되는데요. into라는 것이요. in은 어디 안에란 뜻이고요. to는요. 어디로가 되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into가 되면 안에로 혹은 안으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를 돌려서 B 안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A를 B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nto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The witch turned the prince into frog. 마녀가요. 왕자를 개구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왕자를 개구리로 바꿨다. Turned the prince into frog. 됐습니까? 너희는 you로 잡으시면 됐고요. 바꿀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의 느낌이 마구마구 풍기죠. 그렇다면 can turn 패배 into 승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장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You can turn defeat into victory.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마음 먹는 순간에 진 것이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나는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곤 했다. 나는 주어 되고요. 운동하곤 했다.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곤 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 하곤 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체육관 운동부터 보죠. 708번은요. gym이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 보니까 gymnasium이라고 나왔죠. 이게 원래 체육관인데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뚝 잘라서 gym이라고만 표현하는데요. 이게 바로 체육관이 됩니다. gym, gymnasium을 줄여서 gym이라고 한다.
Our school has a nice gym이라고 나왔죠. 우리 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체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요즘은 많은 학교들이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육관이 없을 때는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운동장 자리 한켠에 체육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육관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죠. 그때의 체육관이 바로 gym이라는 겁니다. 709번은요. workout, 운동하다인데 여러분들은 exercise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 볼 때 운동? 나 저거 알고 있는데 exercise? 그거 말고 workout,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 work out every day to stay healthy. 나는 매일 운동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건강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한다는 겁니다. workout, 밖에서 일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요. workout에서 다른 뜻이 아주 중요한 의미도 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2학년 수준에서는요. workout, 운동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는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곤 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장부터 보여드리죠. I used to work out in the gym every day. used to가 나왔네요. used to.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죠. 아주 중요하니까요. be used to 다음에 ing 형태가 되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요.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사의 ing가 나오느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었죠. 또 하나요. 이번에는 비동사가 없고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와 같은 패턴인데 비동사만 없는 경우죠. 이러면 뜻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뭐뭐 하곤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함께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함께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이때 뭐뭐 하곤 했다니까 비동사 없이 used to가 쓰이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요걸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운동하곤 했습니다. in the gym, 체육관에서 매일 운동하곤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문장 내에 한꺼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I used to work out in the gym every day. 여기까지 해서요. 첫 번째 파트인 9개 단어 살펴봤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9개의 단어 중에서도 3개의 단어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싱 게임이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모음이 빠진 상태로 등장할 겁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시죠. R, 빈칸, Q, 빈칸, 빈칸, R, 빈칸입니다. 빈칸이 굉장히 많죠? R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뜻을 가르쳐드릴까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모음을 집어 넣어서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3, 2, 1 이겁니다. require, 필요하다, 요구하다 혹은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었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거죠. D, 빈칸, F, 빈칸, 빈칸, T. 뭐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할 때 나왔던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3, 2, 1 defeat이라고 나왔네요.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이런 의미였었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거죠. V-C-T-R-Y 패배를 이거로 바꾼 겁니다. 이것도 많이들 하긴 하는데요. 뭘까요? 큰 소리로 외치시죠. 3, 2, 1 victory 승리라는 의미의 명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첫 번째 파트에서 9개 단어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의 단어들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두 번째 파트에서는 710번부터 720번까지 11개의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답니다. 무승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승부로 끝났다. 과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간단한데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710번 매치라고 나왔는데요. 매치는 뭐냐면요. 여기서 경기, 시합 이걸 가리킵니다. 시합, 경기.
그런데 이게 뭔가요? 성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성량. 매치가요. 시합 경기란 뜻도 있고요. 성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성량은 이렇게 탁 부딪혀서 불꽃이 팍 튀기는 거지요. 두 개가 부딪혀서 불꽃이 팍 튑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요. 두 팀이 맞붙어 갖고 아주 불꽃이 튀기게 경기를 하죠.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전혀 생경한 단어가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어울리다, 일치하다라고 나왔네요. 이건 또 뭔가요? 매치는 연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연결한다는 건 어울리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합이나 경기를 할 때도 실력이 비슷하게 실력이 어울리는 그런 팀들끼리 맞붙여 놔야지 재미가 있죠. 어울리다, 일치하다. 이런 것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매치에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단어 시험이 나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The match ended in a victory. 그 경기는 end, 끝나다는 뜻이죠. 이거로 끝나다는 겁니다. end in,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기서도 사용이 될 거고 조금 뒤에도 보실 겁니다. end in 뭐뭐로 끝나다는 건데 a victory니까 그 경기는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매치 잘 챙기시고요. 711번 draw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명사로요. 추첨, 제비뽑기, 무승부. 이게 뭔가요? 그리다, 끌어당기다, 뽑아내다, 비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죠. draw는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렇게 끌다가 기본입니다. 끌다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렇게 끌면 선이 되는 것이고요. 더 끌어가면 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끄는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돼서 모양을 갖추게 되면 그게 그림 그리다가 되죠. 추첨이요. 이렇게 통이 있고요. 여기에 제비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비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걸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나와 있는 요 부분, 그거에 해당되는 걸 추첨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무승부는요. 줄다리기를 볼까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중앙에 기준을 놓고 서로 막 당기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기는 과정이 서로 팽팽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바로 무승부가 되는 거죠. 그리다 됐고요. 끌어당기다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뽑아내다 당연히 제비 뽑기 같은 거 추첨하는 건 끌어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죠. 비기다 서로 열심히 끌었는데 그 줄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비기는 겁니다. 무승부요. 그래서 드로우란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같이 연결고리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game resulted in a 1-1 draw라고 나왔죠. 그 경기는 result in이라고 하면요. 어떠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result가 결과잖아요. 동사로 쓰여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런 말인데 전치사 in과 함께 쓰이고요. 여기 나온 and in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1 draw죠.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result in을 써도 될 거고요. and in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이어서 가보죠. and in 바로 나왔네요. 뭐뭐으로 끝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and가 끝나다니까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과 함께 쓰이는구나.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Your plan will end in failure. 너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거야. 아주 못된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네 계획은 분명 실패로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failure, 실패가 되고요. 실패로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경기는 주어가 되겠죠. 무승부로 끝나다, 뭐뭐로 끝났다가 됐네요. 과거네요. 그러면 end in을 ended in으로 쓰면 될 거고요. 무승부라는 표현 아까 draw라고 배웠네요. 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The match ended in a draw.
매치를 게임으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매치를 배웠으니까 이걸 활용하죠. 그 경기는 이거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끝났다는 거죠. 아, draw가 무승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대 몇 무승부라고 할 때는요. 이 draw 앞에다가 몇 대 몇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The match ended in a draw. 아주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그 심판은 공정한 판단을 했다. 심판이 공정한 판단하는 건 필수인데 이게 공정하지 않은 판단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야구 같은 경기에서요. 심판이 모든 걸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판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도입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 보셔야 되고요. 공정한 이런 형용사 보셔야 됩니다. 따라 보죠. 713번 referee라고 나왔네요. 심판입니다. referee가 심판이고요. The referee stopped the game because of rain. 그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of rain. 비 때문에 경기를 중단시켰다는 거죠. referee입니다. 714번으로 가죠. fair라고 나왔고요. 형용사로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fai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fair,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등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 아주 많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상황 있을 수 있겠죠. 불평하기가 여러분들 듣기, 말하기에서 핵심 의사소통 기능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럴 때 fair, unfair가 아주 핵심 표현이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 fair가 사용될 만한 아주 적절한 예시가 있습니다. Mom bought a present for my brother, but nothing for me. It's not fair. 그렇겠죠? 엄마는 사주셨습니다. 선물을 형한테는 사줬는데 but nothing for me.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형한테만 사준 거죠. It's not fair. 공평하지,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fair. 반대로는 unfair다.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그 심판은 공정한 판단을 했답니다. 그 심판은이 주어겠고요. 공정한 판단을 했다는데 했다. 이거 뭘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문장 봅니다. The referee made a fair judgment. 했다라고 그래서 did를 쓰려고 그랬더니 made라. make의 과거형이 쓰였구나. 그러면 make a judgment가 판단하다라는 그런 표현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동사인데 ment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The referee 그 심판은 판단을 하긴 했는데 어떤 판단이요? 공정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fair judgment입니다. 다음 문장 가죠. 그녀는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이다. 배출하다가 뭘까요? 운동선수가 스포츠맨? 그거 말고 다른 거요. 필수어휘 있습니다. 요겁니다. 715번이고요. produce라고 나왔네요. produce. 생산하다. 도시, 국가 등이 사람을 배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produce입니다. product가 이게 제품이죠. 생산품입니다. product. 그 product를 produce 하는 거죠. producer 이런 말도 있죠. 생산하다, 도시, 국가 등이 사람을 배출하다고 할 때도 produce가 사용되네요. An onion will not produce a rose. 이게 무슨 말인가요? onion은 양파지요. 양파는 장미를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양파가 절대로 장미를 생산할 수 없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양파는 장미를 생산할 수 없다. 속담 격언 되겠네요. 716번 athlete이라고 나왔습니다. 발음도 어렵고요. 철자도 좀 어렵습니다. athlete, 명사로 운동선수입니다. athlete. 여기다가요. athlete 그리고 foot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요. 운동선수의 발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이게 아니고요. 운동선수의 발이 아니라 무좀이란 뜻입니다. 운동선수의 발이 왜 무좀이죠? 옛날에는 무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게 무좀이 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이게 발이 엄청나게 가려운 증상들이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려운 증상을 무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athlete's foot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게 바로 무좀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athlete's foot 하면 이게 무좀이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많이 해서 발에 습기, 땀이 많이 차죠. 그런 경우에는 무좀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엄청 가렵죠? 운동선수. 가렵다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He wants to make his son an athlete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하죠? 만들길 원하는데 그의 아들을 운동선수로 만들길 원합니다. 운동선수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마음고생하시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면 야구 선수를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아주 재밌었을 것 같고요. Athlete. 그러면 그녀는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이 다 쓰시고요. 이 나라가 배출한 요걸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을 배우셨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She is the greatest athlete this country has ever produced 라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인데 이 나라가 지금껏 배출했던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인 who 혹은 that 이런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통 앞에 최상급이 붙으면요. that 이렇게 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부분 2학년 때 거의 등장하고요. 혹시라도 3학년 때 등장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그때 문법 파트하고 좀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상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배출한이라는 것은 이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선수인지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어떠한 명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식은 그 명사를 놓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athlete this country has ever produced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게다가 여기 안에 보니까 has ever produced입니다. has pp니까 현재 완료가 쓰인 것이고요. 현재 완료에 ever와 함께 쓰이면 경험이 되겠죠. 지금까지 배출해왔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시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경쟁할 것이다. 결승전에서 일본과 경쟁하면 엄청나게 열띤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응원도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경쟁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Against, 뭐뭐에 반대하여 대항하여라고 나왔죠. 경쟁할 것이라고 할 때 누구누구와 대항해서 경쟁하는 거죠. 따라서 against 전치사로 반대하여 대항하여가 나옵니다. Against. The students are playing soccer against the teachers. 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Against. 718번이고요. Compete이라고 나왔네요. 동사로 경쟁하답니다. The players will compete hard for gold medals. 선수들은 경쟁할 것입니다. 열심히 경쟁할 거죠. 뭘 위해서요? For gold medals.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경쟁할 겁니다. 일본과 경쟁하다 할 때 과가 against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장 이렇게 되네요. Korea will compete against Japan in the final match. 마지막 경기니까 결승전이 되는 거죠. 한국은 경쟁할 겁니다. 일본과 결승전에서요.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당신은 공을 던지고 잡는 방법을 당연히 알아야죠. 이래야 야구가 됩니다. 던지다, 잡다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들입니다. throw 동사로 던지다가 되고요. catch가 동사로 잡다가 되죠.
예문 바로 갑니다. You throw the ball, I'll catch it. 네가 공을 던져, 내가 공을 잡을게, 받을게 이런 뜻이 되겠네요. 또 나왔습니다. The dog caught the ball in its mouth. 개가 공을 잡았습니다. 뭘로요? 입으로 공을 잡았다는 거죠. throw와 catch는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겠네요.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대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당신은 알아야 한다. 던지고 잡는 방법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문장 이렇게 되네요. To enjoy baseball,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공을 던지고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개의 단어들 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 게임을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6개의 단어는요. fair부터 compete까지입니다. 3초 후에 같이 시작합니다. 3, 2, 1. fair, 공정한, require, 요구하다, against, 대항하여, athlete, 운동선수, produce, 배출하다, compete, 경쟁하다. 좋습니다. 우리말 뜻 지워갑니다. 3, 2, 1. fair, 공정한, require, 요구하다, against, 대항하여, athlete, 운동선수, produce, 배출하다, compete, 경쟁하다. 우리말 뜻 지웁니다. 3, 2, 1. fair, 공정한, require, 요구하다, against, 대항하여, athlete, 운동선수, produce, 배출하다, compete, 경쟁하다. 영어도 많이 지워갑니다. 3, 2, 1. fair, 공정한, require, 요구하다, against, 대항하여, athlete, 운동선수, produce, 배출하다, compete, 경쟁하다. 집중하시고 갑니다. 3, 2, 1. fair, 공정한, require, 필요로 하다 혹은 요구하다, against, 대항하여, athlete, 운동선수, produce, 배출하다, compete, 경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확인할 단어 보여드립니다. 36강 출석 확인 단어는요. fair, require, against, athlete, produce, compete의 의미를 수강 호기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당연히 궁금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7강은요. 예체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이어서 미술과 관련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portsmanship, sportsmanship. Require, require. Cheer up, cheer up. Do one's best, do one's best. Defeat, defeat. Victory, victory. Turn A into B, turn A into B. Gym, gymnasium. Work out, work out. Match, match. Draw, draw. End in, end in. Referee, referee. Fair, fair. Produce, produce. Athlete, athlete. Against, against. Compete, compete. Throw, throw. Catch, catch.